김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실 때 지금 여의도는 어땠어요? 비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상암동에서 지금 출발해서 왔거든요. 생방하러. 근데 이게 좀 국지적인 것 같긴 해요. 예. 전반적으로 다 막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서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무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사실은. 아, 상암 쪽에. 예. 근데 그것도 뭐 한 30분 전에 일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여의도 쪽으로 오니까 이제 비가 많이는 오는데 네. 바람이 비가 약간 이렇게 가로로 오는 거 있잖아요. 예, 바람이 너무 예. 많이 불어서. 오. 그래서 국지적으로는 아마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전부 이제 구조물 같은 게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저 올림픽대로 타는데. 이건 좀 안전대책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전반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옮겨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그건 아마 이제 전문 기관에 그쪽을 찾아보셔야겠지만 아무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상특보에 조금 더 네. 좀 살펴보시고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갑자기 얘기를 바꾸니까 좀 그렇지만 네, 혹시 문탐이라고 하시나요? 문탐? 문탐, 과탐, 사탐 말고 문학탐구, 문학탐구. 문탐이 뭐예요? 문탐이 저도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인지 몰랐는데 문방구 탐험, 문방구 탐방. 문방구를 수집하는 게 아니요. 아니고요? 문방구에 가는 거죠. 문방구에 가는 거예요? 네. 문방구를 탐험한다 해서 요즘엔 문방구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텐데. 저 지난번에 동네 서점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예. 사실 동네 서점 그 월간지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서점들도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동네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억들이 있고 한 번 또 많이 가라앉았다가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만드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문방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데 점점 없어져 가고 있긴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앞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네. 이 바쿠땡이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많이 사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방구가 사실은 저 학교 다닐 때는 두 군데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네, 경쟁하는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방구에 가면은 뭐 엿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네. 있었는데 땅콩 캐러멜 뭐 이런 거 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하나가 있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탐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황이 왔겠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근데 추억의 장소잖아요. 그렇죠. 예, 문방구 앞에 가서 천국 같았어요. 사실은 문방구를 가면 거기가 나만의 천국이고 거기서 뭐 물건 구경하느라고 정말 끝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FM 음악 프로그램 같으면 지금쯤 이제 문방구에 얽힌 추억 문자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니 저도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당시 국민학교였는데요. 지금도 이제 고향에 가면 가끔 이제 지나가요 그쪽으로. 지나가면 초등학교도 보이지만 초등학교보다 문방구 있나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 그러셨어요? 계속 밖에서 큐만 줬지 이거 말을 안 해봐서 그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제 달고나가 좀 나왔고 뭐 등등의 이제 뽑기. 뭐 서울에서는 뽑기라고 했는데 뭐 달고나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 뭐 띠기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국자에다가 네. 넣고 이렇게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모양 정말.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쫙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잘 띄어서 가져가면 그거 하느라고 그냥 좋잖아요. 침 다 말랐어요. 침 다 마르고 막 바늘로 찌르고. 그리고 뭐 갤러그나 뭐 팩맨 같은 이거 조그만 오락기 뭐 50원 넣고 하는 오락기들 그 앞에서 옹기종기 붙어서 문방구 추억들 많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지금 그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K122328097 아이디 쓰신 청취자분께서 문방구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준비물도 학교에서 준비해 준대요. 네, 준비해 주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학교에서 준비물도 다 준비를 해두고 있고 그 예산으로 또 그게 반영이 돼 있어서
그 문방구가 없어지는 게 그런 탓도 뭐 있겠네요. 단소, 뭐 리코더, 뭐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사니까요. 하모니카 이런 것도. 저희 때는 사실 거기서 네 구멍 6개 구멍이 더 있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리코더 더 좋은 리코더는 뭐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때는 지우개 싸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지우개. 부모님들이 많이 화내셨죠. 지우개 멀쩡한 거 다 칼로 잘라가지고 오늘 산 그죠? 지우개 내일 또 사다 보면 다 잃어가지고 싸우면서. 그래서 잘 휘고 막 유연성 있는 지우개 찾아서 또 막 이렇게 만져보고 사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물체 주머니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물체 주머니요? 물체 주머니라고 그 안에 온갖 과학 관련된 예. 그 과학 뭐 무슨 뭐라고 하죠? 뭐 무슨 돌도 들어있고 뭐 너트도 들어있고 뭐 이런 그 다양한 실험에 관련된 재료들이 네. 다 들어있는. 그리고 뭐 리코더나 멜로디언 같은 거, 그리고 왕구류나 장난감류가 이제 거기 많으니까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이제 조립식이라고 했던 프라모델들. 뭐 로봇이나 군함이나 뭐 군인이나 비행기 자동차 뭐 여자아이들은 반지나 뭐 애니메이션 라이센스 상품들 뭐 마법 요술봉 뭐 이런 거 사탕 달려 있는 거 사탕 달려 있는 거 그리고 불 켜지는 거 뭐 이런 거 맞아 불 켜지는 거 많이 사는데 좋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성우 관련된 이제 성우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법 소녀물은 아직도 인기가 엄청 많고 고전 문구나 고전 완구를 찾는 MZ 세대들이 문방구의 인기에 이렇게 편승이 아니고 인기의 중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벌고 추억도 찾고. 저희 4936님께서요. 저 어릴 땐 달고나 모양이 덩이랑 비슷해서 덩과자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 사 먹으면 할머니한테 하도 돈 가져가서 혼났어요.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그 문방구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과거로 싹 돌아가는 마법 같은 게 있어요, 확실히. 참 이런 추억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뭐 저는 크레파스 크레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색 크레파스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쩜 이렇게 부러웠는지. 그게 이제 돈에 따라 색깔이 12개에서 끝나기도 하고 24색, 48색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36색도 있고. 30 자본주의의 12색밖에 비참함을 없는데. 처음 알게 되는 시대죠. 그렇죠. 미술 시간마다 넓적한 거 이만한 거 쫙 펼쳐놓고 꼭 금색, 은색 많이 써요. 그런 친구들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너무 이 시대가 드러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요. 고전 문구나 고전 완구들의 그럼 왜 거기 가서 그걸 사느냐 하면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레트로나 한정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문구나 완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그 관심을 탐험하고 가서 옛날 거 뭐 옛날에 뭐 세일러문의 어떤 스티커를 산다. 그러면 그게 인터넷에서 훨씬 고가에 거래되고 그런 식의 어떤 희소성과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많게는 수백만 원대까지 문구들이 거래된다. 옛날 거요? 옛날에 얼마 안 되던 게. 옛날에 뭐 3만 원, 뭐 2만 원 혹은 뭐 5천 원 했던 것들이 물론 이제 그게 잘 맞아야죠. 희소성과 보관 상태와 실제로 사람들이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린 그걸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거 갖고 있을 걸. 그걸 버리지 말 걸.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주로 버리죠. 청취자 유미경님께서요. 여기는 성남 동판교인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 학교 앞에서 아파트까지의 등하굣길에 문방구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유튜브로 양하은님께서 저는 문방구 가게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향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초등 때 요요 엄청 사고 책갈피 샀던 기억이 있네요. 요요. 촌득이도 빠지면 섭섭하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저는 그 얘기 들으니까 계속 막 코팅 책받침도 생각나고 막. 그렇죠. 그만 생각해야겠네요. 진짜 옛날에 다양한 무슨 그 시 같은 거 써가지고 코팅해서 이렇게 책갈피 만드는 그런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 맥가이버 책받침도 있었고. 그렇게요. 그때는 그 코팅기가 그렇게 신기하고 너무 코팅도 신기했죠. 많이 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코팅해서 오려가지고 갖고 다니고 막. 그리고 교과서 꼭 이렇게 비닐을 마단위로 끊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그만할까요 이제 그 얘기는. 예, 얘기를 좀 이어가서요. 청취자분들께서 계속 지금 추억의 얘기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그냥 쓰다가 버린 건데 요즘에는 그걸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희소성도 인정받고 또 수집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플루언서 중에 하면서. 문탐 무슨 블로그 이런 거를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문방구 지도, 뭐 동네 책방 지도도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동네 가면 여기 문방구가 있고 이 문방구에 가면 아직 그게 남아 있어요. 뭐 이런 글들을 과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다음 주에 가니까 뭐 이미 누가 사가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문방구 주인분들은 그 희소성을 모르죠, 사실은. 재고품에 불과한데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비싸게 팔리는지 아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얘기하고 또 영상으로 그걸 보고 이제 먼지 쌓인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 우리의 추억들 그리고 그게 또 약간의 재테크로도 연결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뭔가 각광을 받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독자도 많아요. 구독자도 뭐 아직 굉장히 많은 수준은 아닌데요. 네. 제법.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만년필이 너무 좋아서요. 만년필 당시에 뭐 5,000원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만년필이 되게 부실했잖아요. 그렇죠. 잉크 지워놓고 이러느라고 제대로 쓰지도 별로 못하면서도 욕심을 부렸던 그때는 게 진짜 기억이 중학교 나는데요. 졸업 선물 이런 걸로 겨우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거라서. 그렇죠. 굉장히 비쌌어요. 굉장히 비싼 거라. 청취자 7575님께서 57년 전 국민학교 2학년에 다녔는데 문방구에서 5원 10원짜리 사탕을 팔았고 친구가 몇십 원을 꿔서 사탕 사 먹고 저는 그 가게에 14원의 외상값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갚았는지 그 친구에게 꿔준 돈도 받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단발머리를 깎았는데 5원 하던 것을 오늘부터 10원으로 올랐다는 2배로. 예. 이런 추억들도 저에게 보내주셨네요. 지금 그러면 재테크 목적으로만 문방구를 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종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아닌가 또 싶네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문방구에 몇 군 다녀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지인이 본격적으로 문방구 탐험을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막 이렇게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문방구를 몇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지인한테 취재를 좀 해봤더니 좀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실 소비 생활을 처음 배우는 곳이 문방구나 학교 앞 분식점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 한정된 용돈 뭐 어떤 때는 5,000원, 어떤 때는 1,000원, 뭐 어쩔 때는 정말 15원, 20원을 가지고 내 것을 무언가 처음으로 사고 내가 골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걸 보면서 이건 살 수 있고 살 수 없고 이건 비싸고 이건 싸고 이건 추석 때 와도 사야겠다. 500원짜리 주머니에 넣고 이거 먹어야 되나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재화의 한계와 그 얼마나 그 자본주의가 그 무서운 곳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고 문방구가 또 하나의 세상이고 또 문방구 아저씨 아주머니들하고 또 어른들과의 교류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문방구에 있는 상품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잖아요. 어른이 갔을 때 재밌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국민학생들이 갔을 때 재밌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 사랑방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들만의 세상 그런 공간들이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다시 한번 거기를 가도 그때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그땐 그랬지.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어떤 냄새, 아까 냄새도 얘기하셨지만 냄새와 뭐 어떤 모양들 그런 왠지 추억들. 달콤한 냄새, 사탕 냄새 같은 거. 소중함을 한번 다시 느끼는 거죠. 그 행복했었던 것들이 남아있구나 내 기억 속에. 그런 것들 느끼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먹을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6616님께서 별모양 과자랑 쫀득이 과자 길쭉한 이름이 아련한 과자 꿀과 이 길쭉한 거 여기 꿀 들어온 거 혹시 기억나세요? 뭐 대롱같이. 예.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 등등해서 정말 가난해서 그런지 과자들의 눈이 선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권혁호님께서 국민학교 다닐 때 문방구에 한 개 10원짜리 노가리도 팔았어요. 노가리를. 초등학생들이 노가리를 먹는다고요? 한 마리에 쥐포 아닌가 쥐포? 7에서 8cm쯤 되는데 주머니에 100원어치씩 넣고 다니면서 먹었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소식. 그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저도 이제 그 일부러 사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무슨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약간 몽글몽글하고 추억들이. 그럼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때는 세상이 진짜 넓어 보였고 커 보였잖아요. 왜 이렇게 멀어요? 지금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그러니까 문방구나 학교 앞에 다니는 게 세상이 전부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져서 최저가 해가지고 플러스 딱 해가지고 그냥 결제해서 오는 건데 그 물건을 보고 또 그 물건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이걸 가졌을 때의 느낌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 되게 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엔. 교육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 문탐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행복했던 그 기억들을 그 먼지 쌓인 속에서 딱 발견했을 때의 그런 어떤 득템의 환희 같은 것이 정말 뭐랑 바꿀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문탐이 더 특별한 것은 사실 이 독립 문방구들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없어지는 추세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동네 서점들이 한 번의 휴지기를 좀 겪고 나서 다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서점만의 어떤 공간, 북클럽이라든지 뭐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사랑방이 됐듯이 앞으로 문방구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의 이제 사이클이 너무 빨리 변해서 이제 소중한 것들의 가치가 계속 빠르게 사장되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문방구를 생각하면서 아이템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절에 이제 어린 시절에 뭐 7살의 꿈, 뭐 12살의 꿈, 뭐 19살의 꿈 이런 꿈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꿈들을 다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어디다 보관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장소나 혹은 그런 물건이나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꿈을 불현듯 떠올리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 0007님께서요. 문방구에 있는 워키토키 사고 싶어서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장롱에 있었던 신권 1,000원짜리 10,000원 정도 가지고 나가 사고를 치고 아버지에게 평생 남을 추억을 선물 받았어요. 아직 종아리 잘 있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종아리 정말 많이 맞으셨나 봐요. 근데 돈 가지고 가셨다고. 어른들이 제일 그 야단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에 손대는 거. 근데 저도 집에 있는 거 100원짜리 가져가서 뭘 훔쳐가서 오락실에 가가지고 게임으로 탕진했던 거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탕진잼이군요. 그때 나름대로의. 그리고 지금 5571님께서 문방구에서 팔던 오징어 다리 보면서 몸통은 다 어디 갔을까 생각했네요. 참 진짜 금요일 저녁이니까. 오징어 다리 기억나세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오징어 다리는. 오징어 다리만 팔았나요? 그렇게? 네, 그거는 지금 그러네요. 머리가 없었던 것 같네요. 몸통도 없었던 것 같고. 그 오징어는 다리만 수입해서. 참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추억담을 얘기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쩌면은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같은 세대들하고 자꾸 공유를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 언급을 하지만 같은 세대들하고 그 문화를 그 시절의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그 나이 때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네. 사실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죠. 그거 좋았었어. 뭐 그때 오징어 다리 봤니? 그래봤자 사실은 지금 애들은 공감을 할 수가 없죠. 네, 기억이 맞아요. 없으니까. 그 사실은 그런 기억들이 세대별로 사실은 있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일 것 같고요. 그 기억들을 어른들이 너무 앗아가 버리는 게 아닌가. 편리함과 그런 것들에 밟혀서. 그래서 뭐 때 아니게 슬퍼지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방구들을 다니는 뭐 문방구만이 아니겠죠 사실. 네. 그렇게 없어지는 저희 SNS에 보면은 그런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맨홀 뚜껑만 계속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큰 건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들인데 재건축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히 네.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네. 주공 아파트만 돌아가면서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자신의 기억과 아카이빙을 같이 남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저희의 어떤 가장 말랑말랑한 부분을 건드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가요, 사실은. 네. 전 남겨둬야 될 것을 남겨두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냥 싹 없애고 다시 만들고 또 만들고 새로 만들고 그런 좀 한편으로 좀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노래 한 곡 듣고 끝나는 게 좋겠다. 금요일 저녁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뻔하긴 한데 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알까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하고 아시죠? 잘 알죠. 자전거 탄 풍경의 포물을 좀 들으면서
뭐 금요일 밤이니까 우리도 약간 좀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조금은 느슨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련한 추억을 호출해서 좀 기분이 행복감이 다시 이렇게 막 몽고몽고 진짜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5692님께서 충주인데요. 여기도 천둥 번개 치고 비 많이 오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기상특보 내려진 곳들이 많으니까 지금 비나 아니면 강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으시고요.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